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를 발칵 뒤집은 천재 소녀가 한국계로 밝혀졌는데요. 그녀는 어떻게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숨겨진 비밀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셸, 또 밤새 연구한 거야? 멀리서 브라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들은 이상하다고 하죠. 매일 학교 실험실에서 몰래 연구하는 여학생이라니요. 7개월 전, 그날만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소녀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리, 16살의 한국계 미국인 고등학생입니다.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늘 그랬듯 아침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희귀 유전병이라고 했어요. 치료법도 없고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내 힘으로 고치겠다고요. 매일같이 학교 실험실에서 몰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과학부 담당이신 브라운 선생님은 제 유일한 지원자예요. 남몰래 실험실 열쇠를 주시고 가끔 이렇게 아침 일찍 들러 저를 체크하시죠.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제 눈빛이 반짝였나 봅니다. 브라운 선생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셨어요. 놀랍군. 정말 놀라워 미셸. 이건 전국 과학 경진대회에 내보내야 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국 대회라니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 참가비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넌 연구에만 집중해. 매일 새벽, 실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실험에 몰두했죠.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야근하시느라 제가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주말엔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점 야위어 가시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희망을 잃진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유전자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요. 어머니는 저를 늘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힘을 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때론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쇼핑몰에서 수다 떨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는 평범한 10대의 삶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는 이 길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곧 전국 대회야. 할 수 있어. 실험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꼭 지킬 거예요.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이 힘들고 외롭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전국 과학 경진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3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햄버거 가게에서 근무를 마치고 실험실로 달려오는 일상이 반복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야, 천재 소녀야. 에밀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내 성적 1등이었던 에밀리는 제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하자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운 교수님께서 제 연구를 극찬하신 후로 에밀리의 시선이 매서워졌죠. 에밀리와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픈 어머니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지금은 연구에만 집중해야 할 때야. 하지만 그들의 시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대회 2주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셸, 정신 차려봐. 노트북이 없어졌다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이 사라진 거예요. 책상 위에 놔뒀던 노트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온 학교를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밤새 일하신 돈으로 산 노트북인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학생,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 교무실 CCTV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한밤중에 제 노트북을 들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 쓰레기장에서 박살난 노트북을 발견했죠. 하드디스크는 망가져 있었고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밤새 저와 함께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건 내 실험 과정을 매일 기록해둔 내 노트야.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관찰 일지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처럼 묵묵히 저를 지켜봐주신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밤낮 없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선생님도 집에 가지 않고 저와 함께 해주셨죠. 마침내 대회 전날, 기적처럼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미셀,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드디어 전국 과학 경진대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관심 없는 듯 했어요. 어린 고등학생의 발표를 듣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오늘 유전자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또 이런 발표야. 애들은 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줄 알아. 누군가 비웃듯 말했죠. 하지만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웅성거리던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저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청중석에는 하버드 교수진들도 있었죠. 놀랍습니다. 이건 혁신적인 접근법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며칠 뒤 꿈만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전국대회 우승과 함께 하버드 장학생으로 선발된 거죠. 브라운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냈구나, 미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해냈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버드로 가는 길. 어머니를 위한 치료법을 찾는 그 길 말이에요. 하버드에서의 첫날, 캠퍼스에 들어서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 봐,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승자래.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제 길을 걸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연구, 그것만 생각했으니까요.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운명 같은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미셀, 내 연구팀에 들어오지 않겠나? 하버드 내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로버트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드디어 어머니의 병을 연구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파티를 즐길 때도 저는 실험실을 지켰죠. 교수님도 제약회사도 제 열정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실험실에서 우연히 보게 된 문서 한 장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게 뭐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임상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어 있었어요.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삭제되어 있었고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의 기록은 통째로 사라져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건 잘못됐어요.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셀, 이게 현실이야. 대형 제약회사의 지원 없이는 연구가 불가능해. 교수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침묵하면 편할 텐데 모든 걸 잃을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 임상실험 데이터 조작을 폭로했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쫓겨났고 다른 교수님들도 등을 돌리셨죠. 미셀리? 아, 그 문제야?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른 연구실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로버트 교수님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거든요. 하버드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그때였어요. 뜻밖의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셀, 우리도 더는 못 참겠어. 같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퇴직금, 적금, 심지어 집까지 팔아 작은 연구소를 차렸어요. 장비는 부족했지만 우리에겐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었죠.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하니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은 급성 폐렴입니다.
신약이 꼭 필요한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 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산소 마스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희귀병,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이런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떨구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연구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비록 작았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실험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셀,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왔어. 한번 볼래? 피곤했지만 그들과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해요. 연구실에서 들려온 동료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벌써 20번째 실패였어요. 남은 실험 장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흐려졌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떡하지?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연구비는 바닥났고 월세도 2달째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건 낡은 실험 장비 몇 개가 전부였죠. 동료들의 얼굴도 지쳐 있었어요. 누군가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미셀, 나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마지막 동료마저 짐을 쌌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실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혹시 미셀리 박사님이신가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 제임스라고 합니다. 박사님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연구소는 망해가는 연구소라고 말하려는데 제임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뉴욕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다음날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였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랍습니다. 로버트 교수님? 절 연구실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제임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미셀 박사님. 로버트 교수님께서 중요한 할 말이 있으시답니다. 로버트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셀, 난 큰 잘못을 저질렀네. 그동안 제약회사의 압박에 굴복했지. 자네가 폭로하려 했던 그 자료들 언론에 유출됐어. FDA 조사도 시작됐지. 이제 그들도 더는 버티기 힘들 거야. 제임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그들과 결별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로 하셨죠. 제임스는 한국의 IT 기업들과 손잡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5천억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제약업계의 양심적인 연구진들이었어요. 다들 왜 여기에?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로 했어요. 미셀 박사님을 돕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레스토랑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 연구소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세상을 바꿔봅시다. 제임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레스토랑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나, 저 사람 미셀리 아니야? 한 달 만에 방문한 병원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미국의 바이오 기술이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저희 연구소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AI 신약 개발 시스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였죠. 그때 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 박사님, 대박 났어요.
임상시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의 IT 기업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분석한 신약 후보 물질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연구진들과 화상회의가 이어졌어요. 한국의 IT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AI는 제가 꿈꾸던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리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서울 연구소에 도착하자 한국 연구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들과 함께 밤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실험을 계획했죠. 새로운 패턴을 발견한 AI 덕분에 기존 신약 개발 방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었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머니의 병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AI가 발견한 새로운 패턴이 어머니의 희귀병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리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연구소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로버트 교수님이었습니다. 미셀, 자네 논문이 네이처지 표지를 장식하게 됐어. 한국의 IT 기술과 제 연구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더 이상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의료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제 제가 지켜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셀, 큰일 났어요. 공항에 빠진 연구원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우리 특허를 무효화하려고 해요. 한국 연구소가 순식간에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막 개발한 AI 신약 개발 시스템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세계 10대 제약회사들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막 희망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어렵게 모신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대로 특허가 무효화되면 어머니의 치료도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이상해요. 이 제약회사들의 특허 출원 날짜가 모두 우리 기술이 공개된 다음 날이에요. 순간 모두가 침묵에 빠졌어요. 그들이 우리 기술을 가로채려 한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연구원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물이었어요. 뉴스에는 우리의 AI 시스템으로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고 환자 단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약값을 내려라. 새로운 치료법을 막지 마라. SNS에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났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연구소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저는 아시아 시장을 먼저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확산시키기로 한 거죠. 대형 제약회사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장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의 담화가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연구소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순간 연구소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바이오 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네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과 대형 병원들이 총출동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구나. 일이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나 싶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에 최첨단 의료 시스템까지 더해지니 시너지가 엄청났습니다. 첫 타깃은 중국이었어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기술을 인정받는다면 승부가 날 거라 생각했죠. 베이징의 차기서기가 직접 방문해 미팅을 요청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박사님, 중국 전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이어서 일본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도쿄 대학병원을 시작으로 주요 병원들과 계약을 맺었죠. 아시아 시장이 하나둘 우리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세계 제약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의료혁명이란 제목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제약 회사들이 쥐고 있던 시장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무엇보다 더 기뻤던 건 치료비가 90% 가까이 낮아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창 밖으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연구가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까지 이어지다니.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술 도입을 논의하고 싶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새로운 둥지가 될 인천 송도의 넓은 부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층 높이의 첨단 연구소가 들어설 자리였어요. 정부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건설을 맡아주기로 했죠. 1년 후 연구소가 완공됐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연구소인가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송도의 하늘을 수놓았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5,000명의 연구진들로 북적이는 이곳이 바로 세계 의료 혁신의 중심이 된 거죠. 이 박사님, 첫 번째 방문자가 도착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가 개발한 치료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어머니는 이제 다른 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연구소를 둘러보시며 연신 눈물을 닦으셨어요.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꼭 꿈을 이루길 바란다. 이제 한국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전 세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더 이상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연구소 창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유난히 눈부셨어요. 이제 우리의 도전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 한국을 찾아옵니다. 더 이상 치료비 걱정 없이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죠.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작은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 기술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